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등급이 최악 수준으로 조정되고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5%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본 원전 사고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등급을 역대 최악의 사태로 꼽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7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액이 올해 우리나라 연간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액은 10년 사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의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우리장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보고 가야겠습니다.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상위 매수 종목과 또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포스코가 상당히 그 시장 상황을 선방을 했다라고 좀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 포스코가 일단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 세 번째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역시 장중에는 좀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장중에는 견조하게 좀 버텼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현대미포조선, 다섯 번째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매도를 한 종목들의 좀 특징적이었다면 그동안에 아주 큰 강세를 보여줬었던, 주도하고 왔었던 자동차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가 1, 2위 순위로 순매도하는 형태를 나타냈고 기관 역시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째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530선을 내줬었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그래도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닥 쪽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상위로 매수한 종목들은 다음 SFA, GS홈쇼핑, AP시스템, CJ오쇼핑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네페스, 파라다이스, CJ E&M, 그리고 휴비츠, IS 플러스가 상위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을 또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인해가지고 530선을 내주면서 525.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하리몰딩스, 동우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는 대형주의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의 낙폭이 컸었고 반면에 시장과 좀 동떨어져 있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반등세가 강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요. 자, 이제는 밤사이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소폭의 조정을 보였었죠? 네네. 예.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아시아 시장을 상당히 크게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이제 등급을 또 최고 등급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일본이 이러한 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왔다가 뒤늦게 한 달 뒤에서나 이렇게 밝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원전 사고에 대한 그런 위기감들이 좀 많이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라면 IMF가 또 선진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욕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알코아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그대로 좀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알코아의 주가 역시 6%대로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또 경제 지표는 조금은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원자재와 또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입 물가가 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혹이 하나 붙었다라는 그러한 그 골칫덩어리가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 그 3월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그 같은 해 기간에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으로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또 날카로운 시각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제 유가가 전일 또 3%대의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이제 연 이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원자재 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그러한 영향들이 오늘 또 나타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 또 금값과 음값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시장은 약 보합권에서도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좀 점증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치 조정이 성장 둔화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같이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지 않느나 좀 보여집니다. 일본 시장도 이틀째 좀 하락을 했는데 1.69%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그 엔화의 어떤 그 강세 부분이 이제 수출제 부진을 좀 이끌어왔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지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겠고 소니와 도시아바 같은 그런 종목들도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수출주들이 좀 많이 부진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장 정리도 좀 해보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1%대로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월요일부터 사실 이제 몇 가지 좀 차트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지금은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꺾일 수 있는 그런 그 신호를 조금씩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큰 이벤트라고 보면은 금리 동결이 있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이 시장이 쉼 없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쉬어가는 김에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역시 어떤 그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예상치를 좀 하향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그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 물가 인상률을 IMF에서 4.5%로 좀 상향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또 어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우려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역시 일본 원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은 이제 좀 우려감들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환율이 9원 정도 급등을 하는 좀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왔다라고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0일 만에 매도세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세의 큰 흐름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 이제 건설업종에서의 워크아웃설이 있었었는데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오늘 아마 12시까지 그러한 관련된 그 이야기를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중소형 그 건설주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외 수주와 이러한 그 견조한 대형주 위주로만의 접근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중소형 건설주에 대해서는 접근을 무조건 자제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요. 이제 대형 그 건설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또 추세적인 하단에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량의 어떤 그 분할적인 매수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를 또 지켜보시면서 점차적인 그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은 코스닥 역시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정태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방사능 우려감 때문에 닭고 기주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삼성그룹의 어떤 바이오 합작사 출범식을 좀 앞두면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로 좀 마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살펴볼까요? 예. 먼저 유럽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 영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가 1.5% 전후한 하락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좀 하락폭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본 원전 위기에 대한 격상 소식과 그리고 유가 급락에 의한 원자재 업종이 폭락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알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유럽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금 세 가지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의 하락에 조금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미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그 후쿠시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가 늘리는 내내 일본에서 3번의 지진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등급을 5에서 최악인 7 수준으로 격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본 원전 위기로 인한 그 방사능 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럽에 좀 악재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유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3.67달러 3.3% 하락한 106.2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상품 시장 강세론자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석유 그리고 구리, 면화 등을 포함한 원자재 상품 투자 권유에 대한 철회를 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발표된 일본과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이 유가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유가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자재 나아가 상품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연관된 원자재 업종들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유가 상승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던 원자재 업종이 다시 이제는 하락 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로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해서 부담이 됐던 항공주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그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상을 해 본다면은 정유주는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원료를 사오는 내수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유가가 큰 문제가 되면서 항공주, 해운주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알코아 실적이 그 예상치는 상회를 하지 못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은 도리어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에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국면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대치만큼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면은 거기에 부여답을 한다면은 시장 기대치에 충족을 했다는 것이 호재가 되면서 호재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치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꿈을 먹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인되는 것보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회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예상치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부합하는 모습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은 조금 시장이 주춤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JP모간 그리고 BOA 같은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조금 시장이 주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전년보다 한층 더 가중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네,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재정 적자 같은 경우 큰 부담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미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유럽 쪽과 마찬가지로 일본 원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먼저 선악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알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대치 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상품 가격에 대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권유 철회 소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의 1분기 실적을 6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 예상 주당 순이익을 기존 80센트에서 32센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13일날 JP모건 그리고 15일날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에 대한 실적이 하향 조정을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JP모건, BOA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닝 시즌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축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부분이 미국 전체적인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 재정 적자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3월 연방 재정 수지가 1,8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1,895억 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하는 수준인데 작년 3월 654억 달러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재정 지출은 55% 정도 증가한 3,39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은 1.5% 감소한 1,50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1조 5천억 달러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미국의 적자 감축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미국 재정 적자,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율이 한 1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2013년 기간에 적자를 줄이자는 주요 G20 20개국의 합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입니다.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개장을 앞두고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들여다보죠. 오늘은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옥수수 가격 상승의 최대 요인은 유가 상승에 기인한다면서 유가가 당분간 110에서 120달러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단기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인플레 기대에 맞춰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순항하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추세적인 이탈을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펀더멘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20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핵심 화두라며 밸류에이션 정당성 점검 및 단기적인 환차익 환경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설비 투자가 2011년에도 건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플레이션에 주의하면서 일본 대지진 수해 업종 등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템포 조절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결국 낙폭을 확대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 2평과 10일 2평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과 최고치 경신 모두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 행진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에 낙폭 확대 역시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어제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컨센대로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강 리스크 등이 2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하락 요인도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작년 11월달 이후에 격월로 진행되었던 금리 결정 추세를 감안했을 때 다음 달인 5월달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부담에 따른 템포 조절, 그리고 주중에 내부 이벤트로 인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추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 상승의 핵심 논리인 펀더멘털과 유동성 조합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술적 조정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종목과 원화 강세 수혜를 반영해서 상승세가 뚜렷했던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차별적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중소형 우량주를 비롯해서 유통과 음식료 등 내수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금리 동결을 선반영했던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도 금리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기관 매수를 잘 봐야겠군요. 이제는 내수주 쪽, 유통과 음식료 업종도 좋을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고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선물옵션 투자 전략 시간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함께 자세한 분석을 함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시간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함께 뒤집어드립니다. 어떻게 포트를 편성하고 계신지 저희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투자 손자병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이군요. 개장을 한 3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예,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오후장에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는 좀 마음 편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은 그냥 관망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흐름들을 보면 오후장에 더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후장에 밀리지라도 않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그 월요일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차트 중에서도 선물 차트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물 차트가 이제 꼭 그 파생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본다라기보다도 시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넘어설 때도 사실 선물 차트가 먼저 넘어섰었고 이번에 꺾이면서도 아까 그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6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하회하고 그 아래쪽에서 존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지수 차트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도 마찬가지고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 각이 상당히 크게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다. 어제도 한 개인들이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섣불리 무조건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되돌려 지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변동성 자체도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은 이제 내일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그거는 또 막상 또 지나가 봐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시장에서는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아래로의 어떤 변동성만 좀 커지고 오히려 얌전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좀 얌전하게 지나간다면 또 만기일에 좀 조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월요일에는 건설주에 대해서 접근 금지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센스 있게 우리 최은정 앵커께서 또 조선주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지금은 차익 실험 매물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두 업종 외에도 대다수의 업종들이 다 밀렸기 때문에 꼭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악재가 또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제가 더 싸질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그래서 오늘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관망하시는 입장에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그러니까 다른 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못 올랐던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려는 또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주와 또 보험주들이 상당히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달 혹은 일단은 최소한 상반기 안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어떤 그 코멘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은행주나 보험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험주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철강주 역시 일단은 그 일본 사태가 재건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가가 지금 빠르게 지금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상승세를 완전히 꺾었다라고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일단은 그 항공주들을 보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지금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도달을 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를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지금 막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지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주, 은행주 저가 매수 기회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삼부토건이 이제 회생 절차를 개시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 같은 중소형 건설주를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현대건설 같이 아주 중형 기업들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보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이죠. 월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이제 이 추세 상황에 상단에 위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오히려 대밀려져 가지고 추세 하단에 이제 온다면, 조금만 더 밀리면 추세 하단에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림산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를 조금씩 분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2100에서 2150까지 사이를 두고 대응해보자 하셨는데 2100선이 네. 무너졌었거든요. 예. 일단 제 예상이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겠나 이후에 좀 전략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예상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또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070포인트 전후로 해서 조금 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고, 2070포인트까지 그 하락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신규 매수 구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1920포인트 그 부분에서 제가 바닥을 얘기를 하면서 2080포인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무조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은 당연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겁내지 마라. 더블 딥으로 가는 신호는 절대 아니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보면서 고점의 신호 그리고 그 바닥의 신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은 겁낼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일본 여진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은 조금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먼저 그 기업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와야 시장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면은 기대치에 상회하는 실적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대치에 그 예상치에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바라고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풋옵션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가 돼야 축소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도 지금 현재 저는 차익 매물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제가 예상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좀 하방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예상하고 조금 하방 포지션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물 옵션의 그 시간에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선물 매도가 조금 정체를 보여야 될 것 같고 풋옵션도 조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축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10년 6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2010년 6월 달도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1740포인트에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단기 조정이라고 단기 조정에 의한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1740포인트에서 음봉이 한번 발생을 하고 장대 음봉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갭 하락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전야 구간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가격 조정 폭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때와 유사성을 한번 가져가 본다면 192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까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모습까지 유사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92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까지 유사성을 가져간다면 한 상승폭의 20%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한다면 2070포인트 전후로 해서 단기 가격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7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매수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보시고 1차적인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2070포인트 전후로 해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늘려나가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업종 얘기해 볼까요? 네, 예. 그렇다면 그 당신 말대로 2070포인트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쪽으로 간다면 어느 업종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동 사태 완화에 대한 수혜, 요 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세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린다면 IT, 철강, 건설주 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먼저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신다면 추가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확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개선이 되고 난다면은 시장이 소외주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IT 그리고 철강, 건설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정을 2070포인트까지 지수가 하락을 할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부분에서 종가 쪽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IT, 철강, 건설 쪽으로 저가 매수를 기회를 한번 잡으시고
있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늘 쪽에서는 기업은행, 부광약품 그리고 STX 조선해양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수는 한 207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저가 매수를 잡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죠. 좀 전에 김성현 대표님께서 STX 조선해양 보자 하셨는데 역시 관심 종목 갖고 나오셨네요. 네네. 예.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TX 조선해양이 사실 이제 STX 그룹 자체가 어떤 그 기존의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상당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그런 루머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늦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그 조선주들이 상승한 정도만큼은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부분까지도 이제 표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시장에서도 되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양봉을 만들고 플러스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그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매물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이제 넘고 하는 불안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수주적인 부분도 얼마나 또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련조선 같은 경우 그 생산성도 상당히 그 좋게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꼭 오늘 뭐 상승세가 아주 급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한다라기보다도 어제 CJ 같은 경우도 분할적으로 아주 저가에 지금 사자라고 해서 매수 가격을 상당히 낮게 들었던 것처럼 근데 그 매수 가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STX 조선해양도 일단은 오늘 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매수를 해보시는데 한 27,000원까지 좀 천천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31,000원 정도를 빠르게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한번 자르고 나오겠습니다. 자르고 나오고 50%를 자르고요. 나머지는 50%는 32,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추세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잡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자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이탈됐을 때 25,500원이 이탈됐을 때 손절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는 STX 조선해양 보시고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보죠. 오늘은 시장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예. 시장과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좀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FS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공중파 방송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1분기 영업이익이 32억을 상회하면서 61억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는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장기 이평선이 241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개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투신 쪽에서 상당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투신의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이 이어진다면 241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두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들 잘 아시는 패턴일 겁니다. 원형 바닥 패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5만 원 부근에서 26,000원 부근까지 절반 정도 하락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26,0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도 이런 원형 바닥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매수가는 35,000원에서 31,000원 정도 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아울러 선절가는 이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 29,000원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형 바닥 패턴이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 33,500원 부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이라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예, 개장을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성남 대표님. 네, 이제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뭐 꼭 구경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 아저씨는 왜 자꾸 놀러 가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도 안 좋아 죽겠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한 10년 이상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을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요.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에도
그 위축된 투자 심리 때문에 매수를 못해요. 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내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풀어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바깥 공기를 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나서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일단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단기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앞으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